흡연. 왜냐면 우리가 하는 탈모 치료가 상당히 많은 탈모 치료가 이 모발로 가는 그 혈액 공급을 좋게 하는 치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담배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해요. 혈관을 수축해서 그쪽으로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금연이 맞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습관 중에 저는 머리 잡아당기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도 탈모지만 이 당기는 것도 모발에는 스트레스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똥머리처럼 쫙 잡아당기는 머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견인성 탈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니면 쥐어뜯거나 이런 잡아당기는 습관 요것도 사실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뽑자면 흡연, 머리 당기는 거. 흡연이죠. 모낭으로 이제 얇은 혈관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작은 모세혈관들이 이제 흡연을 통해서 계속 수축하고 혈류가 안 좋아지고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게 과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원래 두피염이 있거나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긁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쪽에 손상도 많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뭐 염증도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뭐 흡연이나 이런 등등의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과음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탈모를 약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외면하는 것. 보통 약간 이제 그냥 정말 오히려 있는 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탈모가 있다, 내가 탈모가 맞다, 약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병원을 좀 빨리 찾아주셔야 되는데 약간 이게 사람이 좀 받아들이지 납득을 못하고 병원 갈 타이밍을 놓치고 이미 탈모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애써서 좀 가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정말 제때 병원 가서 약을 받으시든 뭐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그런 쪽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샴푸할 때 이렇게 많이 문지르시잖아요. 지문으로 뭐 세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물이 닿아 있죠. 그 다음에 샴푸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 닿아 있기 때문에 샴푸 성분이 닿은 상태에서 문지르게 되면은 약간 사포질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물만 닿아서 이제 문지르는 것좀 다르기 때문에 샴푸하실 때는 조금 부드럽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 조절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르 가면서 그래서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손을 대는 습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손을 자주 대거나 하시면은 트러블이 심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뭐 생활 습관이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안 좋다 싶은 거는 확실한 거는 가렵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머리 자꾸 긁는 거. 왜냐면은 이게 긁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주 하신다는 건데 이게 모낭균 같은 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제 뾰루지 같은 거 계속 신경 써서 긁고 뽑고 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머리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쪽으로 머리를 계속 넘긴다거나 뭐 이렇게 비비 꼰다거나 혹은 머리가 오면서 머리를 빗는다거나 최악이죠, 최악. 이런 거는 탈모가 없어도 만약에 100년, 200년 살면 대머리가 될 수 있는 습관이에요. 머리 잡아당기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눌리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헬멧이라든가 그런 걸 좀 오래 쓰시는 분들은 좀 눌리면서 혈류가 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는 이제 조금 이제 탈모가 조금 가속화되지 않을까. 뭐 헬멧 중에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모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뭐 일정 시간 되면 이렇게 벗으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발모벽이 보통 이제 뭐 소아부터 이제 초기 성인도 좀 생기고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스트레스가 좀 영향이 좀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래도 먹는 약이 사실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소량의 항정식병 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번 뭐 금기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발모벽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다가 이제 뽑는 경우도 많고 아주 이제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발견하는 대로 바로 찾아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신과적인 치료는 정유섭 교수님께 받으시고 완치가 되신 다음에 왜냐하면 완치가 안 되면 모발 이식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발모 환자분들은 완치가 안 되면 심으면 또 뽑아요.
네, 그래서 완치가 되시면 제가 이식해드리겠습니다. 흰머리 뽑지 마세요. 근데 일단 그 모낭에서 이제 평생 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치가 이제 사람마다 있을 텐데 그거를 빨리 이렇게 소진을 해서 좋을 건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가지고 흰머리 있던 데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탈모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흰머리는 이제 이렇게 짧게 붙여서 자르시거나 쪽집게 가위로 아니면은 염색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몸무게 뺐다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쪘다 뺐다 하는 순간 그 사이에 머리가 엄청 많이 빠져요. 예. 머리 튼튼한 사람들이야 뭐 쪘다 뺐다 해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약한 사람들은 찌는 과정에서도 머리가 빠지고 살을 빼는 과정에서도 엄청 빠지거든요 머리가. 그러니까 몸무게를 그래도 항상 좀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탈모 치료 있잖아요. 탈모 치료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충분한 보존 치료들 할 때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이유가 한 번 그만두면 쉽게 말해서 아이 망했다 하고 그만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탈모 치료는 항상 저는 알코올 중독 치료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귀찮아서 또는 힘들어서 그만두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게 탈모 치료예요. 그래서 탈모가 있었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습관 중 하나는 치료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치료가 중단되더라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서 루틴을 많이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절대로 긁지 말자. 손이 제일 들어오니까요. 라고 하지만 어제도 제가 긁었습니다.